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TV입니다. 경향 조건적으로 다음을 공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상가 배상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이번 보상가 배상 성공 사례는 저희 의뢰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오토바이 앞에 위치해 있던 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서 크게 돌면서 뒤따르던 우리 의뢰인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실제로 2012년도에 발생한 사고인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작년 2021년에 결국 우리 의뢰인분이 승소하면서 끝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 1심은 저희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1심 판결 금액이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 의뢰인분의 장애에 대해서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장애가 있다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금이 너무 작게 된 거죠. 1심에서 그러한 판결문을 받은 사건을 들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사건 보면서 어떻게 한시장에 나왔지? 이 부위는 한시장애가 나올 수 있는 부위가 아닌데? 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건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 장애 부분에 대한 산정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의뢰인분에게 말씀드렸죠. 저희 사무실에 맡겨달라. 결국 저희 사무실에서는 1억에 가까운 판결금이랑 그에 따른 이자 그리고 대법원까지 진행했으니까 당연히 소송 비용도 엄청나게 불어나겠죠. 그러한 비용까지 거의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안겨드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1심 판결금에 비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이 된 거죠. 저희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1심의 신체 감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다친 부위는 무릎 슬관절 부위였거든요. 근데 1심에서 신체 감정 의사는 슬관절 부위에서 동료 장애가 아닌 각도만으로 이 사람에게는 3년만 지나면은 장애가 풀린다라는 소견을 낸 거죠. 근데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각도로 장애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얼마만큼 무릎이 움직이는지 그 동요도를 측정하여서 장애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의학적 지식 자료를 첨부하여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제 신체 감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그 의뢰인분은 얼굴에도 추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얼굴 부위의 추상, 그러니까 추한 상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무릎에 대한 장애 측정뿐만 아니라 얼굴 부위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형외과의 신체 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항소심에서는 저희의 그러한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무릎에 대해서는 제 신체 감정을 그리고 얼굴의 상처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의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체 감정 결과로 총 18.77%의 영구장애가 남아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계속해서 다투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도 저희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라는 판사의 판결이 있었고 결국에는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의뢰인분이 다른 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1심만 진행했다면 자신에게 무릎장애 그리고 얼굴에 있는 추상장애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고 1,300만 원 정도의 사건이 끝날 뻔했는데 2심에서 우리 보상가 배상을 만나게 되면서 약 10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건 사고처럼 당사자가 어디를 다쳤는지 그 부위만 보고도 이 정도의 장애가 남겠다. 이 장애는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무실을 만나야만 그 부위에 대한 장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배상 금액 역시 적절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뿐 아니라 보상가 배상 사무실의 직원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수천 건 이상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서만 봐도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나오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중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험사와 소송을 하기 전에 또는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을 선택할지 역시 명확하게 본인이 판단하고 잘 고르셔야 하는 겁니다. 이번 사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희 보상가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